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바다 밑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잠수어업인들이 호미와 갈피 대신 흡입기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 어선업 어민들은 불법이자 남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잠수어민단체는 오히려 흡입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잠수기 어선의 조업 현장. 자루에 한가득 실린 바지락과 함께 원통형의 흡입기가 함께 올라옵니다. 흡입기로 물속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바지락과 뻘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뻘에 압력을 분사해 조개를 빨아들이는 이 장비는 남획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어 법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불법 조업은 잠수기 어민들 사이에서 몇 년 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불법 조업으로 해경에 적발되거나 고발된 잠수기 어선은 7척. 수년간 잠수어민의 강도 높은 불법 바지락 채취가 이어지자 인근 어촌계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자원 고갈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해주라는 것이고. 그런데 잠수기 수협은 오히려 흡입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수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잠수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업 시간 단축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잠수기 수협은 흡입기를 사용하는 대신 정해진 양만 채취하겠다며 매해 해양수산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망사고가 15건, 후유장애가 78건이에요. 농사를 호미나 쇠스랑하고 지으라면 지을 사람 하나도 없듯이 우리 수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어민들은 흡입기 합법화가 일부 업종에 대한 특혜라며 맞서는 상황. 하지만 해경은 현실적으로 모든 어선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등 수산당국도 흡입기 합법화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질오염 행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은 공장 폐수는 물론 가축 분뇨와 생활 하수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공장 폐수의 처리 과정 등을 보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느 공장에 지금 들어와 있죠? 제가 저희 폐수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장마와 호우 등 우기를 앞두고 사업장들의 폐수 배출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도 뒤따라야 해 사업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휴업 중인 사업장 제외한 207개 사업장을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특성상 수질 환경은 대기 환경 못지않게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분뇨가 배출되는 축산 농가를 비롯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은 불법 행위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기초단체들의 인력적 한계로 수치 점검이 어려워 대부분 악취나 오염물질 확인을 통한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와 배설물 등이 빗물에 씻겨 배출되는 비점 오염을 막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비에 의해서 이게 휩쓸려서 내려오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유기물 농도가 굉장히 높죠. 자연에는 오염의 정화 기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적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최근 2년 동안 광양시 관내에서만 수질오염으로 30여 건이 적발되고 고발과 송치 건도 늘고 있는 상황. 기관들의 강력한 행정처분 못지않게 시민들의 자정 노력이 얼마나 뒤따를지도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국 재배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남 동부 지역의 매실 농업이 올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배 물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수요처는 갈수록 줄고 있고 올해는 작황까지 크게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올해는 산지 가격마저 하락세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실주 산지인 순천 월등면의 한 매실 농가. 이번 주부터 출하를 시작했는데 수확을 할 만한 매실이 거의 없습니다. 작황이 잘 됐던 지난해에는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지만 올해는 밭 전체에 이렇게 빈 가지들이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2번 정도 골라서 따거든요. 근데 3, 4월에 냉해를 받아가지고 없어요, 거의.
평균 출하량이 80이라 가정하면 지난해 100까지 올랐던 출하량은 올해 60으로 폭락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산지 폐기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들어야 했던 지난해 상황과 정반대인 겁니다.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도 올라야 정상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인 소비 감소세가 최근 몇 년 새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난 2015년 10kg 한 상자에 24,000원이었던 매실 산지 가격은 올해 21,000원에 그쳤습니다. 출하량도 줄고요. 또 상품의 품질도 비품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어려운 해를 겪고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은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자체와 농협은 소비 촉진을 위해 매실을 할인가에 판매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생기금까지 마련했지만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국 매실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만큼 매실 농가가 많은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농가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기후변화와 농사기술의 발달로 국내산 바나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바나나 외에도 전남 지역에서는 20가지가 넘는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m가 넘는 나무마다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축구장 4분의 1 크기 비닐하우스에 송키밥 바나나 나무 470여 그루를 심은 지 1년. 나무 한 개에 보통 10서너 개 묶음, 200여 개씩 매달린 바나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수확됩니다. 11단, 10단 그 정도 하는데 우리 것은 한 13단 이상 나온다고 농사를 잘 지었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실증 재배로 검증이 끝난 데다 1헥타르에 4억 원이 넘는 소득 작물로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강진을 시작으로 해남 4곳, 진도 1곳 등 남녘의 바나나 재배 농가는 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손에 꼽던 아열대 작물은 애플, 망고, 파인애플, 커피 등 20가지가 넘었고 확산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채소류들은 지금 노지에서도 실제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는 전남에서만 3,600농가에 1,600헥타르. 기후 온난화, 재배 기술 발달, 다문화 가정 증가, 소비 패턴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 규모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 왔는데요.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광주 국회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지역 내 총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국토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 대책으로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얹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만약 규제 완화가 전부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공동 발의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에게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광주 지역 양양자 국회의원까지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 의원은 광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지정됐지만 규제 완화 법률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 저도 해주고.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이
비수도권 지역 기업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양 의원은 법안 공동 발의를 철회하겠다며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고3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대학들이 고3 수험생들의 입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학년 비교과 영역 반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시 모집 전형안을 개정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청은 전남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최저 수준일 정도로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불편을 겪어온 여수 거문도 주민들이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삼산면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주변 10개 마을과 여수 지역 향후회를 방문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작업을 마쳤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창립 총회 개최와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여객선을 빌려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가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전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확대무역 전략조정회의에서 노후화된 전남 광양만권의 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특화 산단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이 K방역 수출의 전진기지로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